속보와 거기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 같이 모아서 보내줄 텐데,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공소장 찢어버리려고 지금 이 특검법을 추진을 했다는 내용인데, 우선 속보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이 속보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신문 속보 보도 내용인데, 지금 다른 매체들도 계속 그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한국 선박 겨냥 물리적 행동, 이란 국영 매체가 한국 선박을 겨냥 물리적 행동을 했다. 자, 그러니까는 쐈다는 이야기죠. 근데 청와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란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을 겨냥을 해서 쐈다. 트럼프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참전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한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평가를 했다.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의 폭발 화재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란 정부의 주장과 엇갈리는, 이란 정부 주장과 엇갈리는 그 평론이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서방에 전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영 영어 매체입니다.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죠. 그런데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전략 분석 데스크 이런 그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이 새로 정의한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 한 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자, 물리적 행동. 한국 선박 한 척. 그래서 칼럼에 언급된 한국 선박 명칭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HMM 나무호, 저 배로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칼럼은 미국이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미국이 그 작전을 한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중단했죠. 그런데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이틀 만에 중단한 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선의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란의 비대칭적 군사 억제력과 계산된 단호한 대응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이란이 단호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프로젝트 프리덤을 이틀 만에 중단했다. 무슨 말이냐? 한국 선박을 공격을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군사 억제력하고 계산된 단호한 대응 때문에 트럼프가 기법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대사관은 지난 6일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란 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와 관련한 사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단정적으로 부인한다, 이렇게 반박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국영 프레스 TV에서는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는 물리적 행동의 주체에 대해서는 군을 지목하지 않았지만은 이란 대사관이 무관하다, 이 주장한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결이 다른 겁니다. 자, 지금 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적 배가 26척입니다. 한국 배가 26척이고 그 안에 선원들이 173명이 있습니다. 한국인 선원만. 한국인 선원 17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배에 외국인 선원들이 한 20명씩 이상씩 타고 있다. 그러면은 수백 명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인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제대로 이재명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빼내오려는 시도조차 지금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란에 5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하고 특사를 보내고 하고 있지만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협상을 통해서 일본 배들은 또 빼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저 공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정권은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서 남우호의 예인,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이 진행 중인 바 화재 원인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김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화재 원인은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렇지만 남우호의 폭발 사고 원인을 피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남우호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피격의 연관성에 대해서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었지만 다시 정보를 추가 검토해 보니까 피격이 확실치는 않았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피격이 아니다는 그 입장이고, 오늘 주한 이란 대사관도 남우호 폭발 사건하고 이란은 무관하다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 하는 겁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저 보도에 대해서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다 선을 그었고, 성명을 내서 한국 선박과 관련된 해당 사건에 이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그 어떤 공식적이고 검증된 정보도 전달받은 바 없답니다. 이란 대사관이. 뭐 어떻게 보면은 주한 이란 대사관이 그거를 전부 다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이란의 그 군부에서 지금 하는 일을. 그리고 민감한 지역 정책 속에서 언론의 추측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신뢰할 만한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란의 국영TV가 보도를 한 내용이라서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지금 이번 이란 전쟁 와중에도 이재명은 계속 그때 뭐 이스라엘군에서 유대인들을 뭐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SNS도 했고, 또 이란 언론에서는 또 이재명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칭찬하는 글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큰 작업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 이제 그 이재명은 이런 국가 안보를 과연 뭐 생각을 하는지, 거의 뭐 요즘 한미 동맹 관계 다 엉망이죠. 다 흔들어 놓고 하는데 본인의 범죄 털어내기에만 연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지적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소 취소를 위한 뭐 조작 기소 특검몰이, 조작 기소몰이 특검, 여기에만 좀 매달리고 있다가 지금 역풍이 보니까 지방선거로 밀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딱 던져놓고 이렇게 이런 눈치를 보다가 이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는 일단 특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작 기소라는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재명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원칙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재명이 다 주도했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를 내세워가지고 다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 높을 때 성공 처리를 해버리려고, 자기 죄를 다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은 절차가 있어야 되죠. 무턱대고 그냥 이거 조작 기수다 하면 안 되니까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이 국정조사, 이건태가 주도해서 국정조사도 열고 청문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이 조작 기소가 아니고 정말 범죄 혐의가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여론이 확 뒤바뀌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하겠다, 이게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그렇다고 그냥 그거를 이제 일단 도망가는 건데,
지방선거 이후로 도망가는 건데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주도적으로 투쟁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 이걸 열었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장동혁 대표가 뼈 있는 발언을 계속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굉장히 세진 이 발언들을 내놓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동혁 대표도 법조인이죠.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핵심을 찌르는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검사를 시켜서 특별검사는 좌파 변호사가 임명이 되죠. 특별검사를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거다. 딱 그 표현이 맞죠. 지금 이제 법원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를 했으니까는 법원에 그게 가 있는데 법원에서 이게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 사건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했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중단시켜놨죠. 중단돼 버렸죠. 그러니까 아직 거기 법원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소장을.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그대로 공소장을 뺏어가지고 특별검사를 시켜서 자기가 뺏을 수는 없으니까 특검을 임명을 해서 특검이 이제 사건을 다 가져가는 거죠. 다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공소장을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이재명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런 이란의 공격이 있었다는 그런 이란의 국영-TV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아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처음부터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미국은 거기 이제 정보망이 다 있으니까는 그거를 좀 공유를 받든지 해서 트럼프가 말한 근거를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당연한 거죠. 그게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트럼프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라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탄 배가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게 자체에서 발생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일단 의혹을 이란 국영TV에서 보도를 할 정도 되고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란의 공격이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왜 그런 말을 하고 근거가 뭔지 우리도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정동영이 우리 북한의 핵시설 기밀 누설을 해서 정보 공유를 차단했다. 물론 이제 그 정보하고 이 정보는 물론 결이 다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왜 그렇게 이란의 공격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조차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지금 이재명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도 지금 외교도 안보도 없죠. 외국 나가서도 필리핀 가서도 베트남 가서도 자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그런 SNS 글을 막 올리고 하는 거죠. 본인이 여기에 지금 완전히 온 신경이 다 팔려가지고 이런 외교 안보 같은 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소 취소 특검을 통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방 가는 건 무서운데 이재명 감방 가는 건 무서운데 국민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서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다. 독재로 가는 톨게이트. 공소 취소하면은 이거 그냥 독재죠.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는 거 이것보다 더한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신종 독재 이런 독재 과거에
외국에서도 없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지난해 말 8대 악법은 이재명 독재의 빌드업이었고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이재명만 보호하도록 만들어놨다. 범죄자 이재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범죄자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찍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나고 한미동맹 박살나고 안보는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의 폭망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거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되죠. 지금 민주당이 개헌을 한다고 해서 오늘 표결했습니다. 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이거는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를 했다. 4년 뒤에 저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자, 오늘 단계적 개헌 해가지고 개헌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죠. 통과시켜서 국민회의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을 하면서 투표 불성립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투표가 안 됐습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지 이게 국민투표로 가는데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12명 표가 더 필요한데 오늘 어제 당론으로 그것을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전부 다 표결에 응하지 않아서 이것은 불성립, 투표 불성립으로 일단 무산이 됐는데 우원식은 이것도 내일 또 본회의에 또 붙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지금 단계적 개헌, 지금 당장 하는 게 이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이것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 개헌 요건 강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왜 이거를 충분한 수기도 없이 야당하고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방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이죠. 지방선거에 이용을 하는 게 눈에 완전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이재명이 지금 헌법 위반을 다 하면서 무슨 헌법 이야기를 하느냐. 뭐 개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전부 다 하는 게 전부 다 위헌이죠. 그전에 법 왜곡죄 같은 거 만든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것도 위헌이고 지금 공소 취소를 하려고 국정조사 이것도 다 위헌입니다. 그리고 특검법 만든 것도 위헌이죠. 그렇게 위헌을 헌법을 유린하면서 무슨 이 시점에 개헌 이야기를 하느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다시 기운을 전체적으로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혼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진석 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좀 논란이 됐죠.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여기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서 거기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좌파에서 윤 어게인 공천 이렇게 또 프레임을 막 걸었습니다. 전 비서실장이 공천 신청을 했다고. 그리고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서 공천해라, 감옥 공천을 하라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되고 야유를 퍼붓는 그런 프레임을 또 설치를 했죠. 그리고 덩달아 같이 지금 공천을 받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용 전 수행실장까지도 전부 다 윤 어게인 이 프레임을 막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진석 전 실장이 공천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또 일부에서 무소속 출마하고 당선되면 국민의힘으로 복당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고통이지만 지금 최근 상황이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 신청 철회하고 백의종군하겠다.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백의종군하겠다.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본인의 뜻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진석 전 실장이 지금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하고 사돈지간입니다. 사돈지간인데
오늘 이 결정을 오후에 했는데 점심시간에 두 사람이 만나서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간곡히 설득을 했다는 지금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점심에 서로 만나서 박덕흠 위원장이 지금 당의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고, 이 정진석 전 실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생각을 좀 하겠다고 헤어졌는데, 바로 그 직후에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지금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죠. 그렇게 되니까 여론이,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